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의 오혜선입니다. 오늘은 신지원, 소라영 그리고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 3,800선을 넘으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금주부터는 국내도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강세장의 온기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단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글로벌 시장도 살펴보면 재차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살펴보면 셧다운 사태가 해소 조짐을 보였고요. 미중 무역 갈등도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은행 부실 사태가 진정되고 실적 시즌 기대감을 이어가며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주 중으로 20일째 접어든 셧다운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개최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증시 모멘텀 생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 종료 이후 100일 동안 평균적으로 S&P 500은 6.6%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벽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다우지수가 모두 약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흐름, 이어서 글로벌 브리핑 코너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지원 아나운서, 뉴욕 증시와 글로벌 이슈 준비하셨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과 AI 관련 호재, 그리고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0월 20일 기준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2% 상승, S&P 500 지수는 1.07% 상승, 나스닥 지수는 1.37% 올랐습니다. 특히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근접했고요. S&P 기업의 약 85%가 시장 기대에 웃도는 실적을 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자 지난주 조정세를 보였던 증시가 단숨에 반등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AI와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애플은 투자은행 루프캐피털의 매수 추천 소식에 3.9% 급등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8%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관련 반도체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도 각각 2%,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는 기술주와 금융주, 산업주, 원자재주,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주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3주 가까이 이어졌던 셧다운이 이번 주 내에 종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경제 핵심 이벤트들이 집중된 빅위크입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 지수 발표와 중국 4중 전회,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동시에 예정돼 있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날짜별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인데요. 10월 21일은 미국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날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과 에너지 저장 장치 최대 배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초점은 단순 판매량보다 총 마진과 미래 전략, AI 및 로보택시 계획, 저가형 모델 출시 등 향후 성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날 SAP, IBM 등 주요 테크 기업 실적도 공개됩니다. 반도체 및 AR 관련 업종 흐름과 글로벌 기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발표되는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와 유럽, 영국의 CPI, 미국 경제, 선행 지표 등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에는 인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텔은 이번 실적에서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점유율 방어와 기술 투자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서버 시장 회복 여부, 파운드리 투자 진행 상황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날 중국 4중 전회 폐막과 제15차 15개년 계획의 최종 보고서 공개가 예정돼 있어 중장기 중국 경제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사전 협상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 변동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하는 날입니다. 또한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정을 종합해 향후 경기 방향과 투자 전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금요일에는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번 CPI 발표는 최근 셧다운 영향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독일과 일본의 PMI, P&G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모든 데이터는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연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기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및 정책, 글로벌 기업 실적, 정치 외교 변수입니다. 이번 주는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서 글로벌 경기 흐름과 금리 전환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성의 주간입니다. 특히 10월 24일 미국 CPI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이번 주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 이벤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 흐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지원 아나운서와 함께 미 증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특히 오늘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이번 주는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 글로벌 경기 흐름과 금리 전환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성의 주간입니다. 특히 CPI 발표일 10월 24일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는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핫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라영 아나운서가 오늘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라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참 이상하죠.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거리는 여전히 북적이고 카페와 디저트 가게는 줄 서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황에도 작은 사치를 즐기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바로 트리토노믹스 때문입니다. 트릿,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이코노믹스, 경제학, 이 둘을 합쳐 감정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큰 돈을 쓰진 않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한 번의 소비. 그게 바로 오늘날 MZ세대의 소비 공식입니다. 네, 요즘 MZ세대들의 소비를 보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절약도 하지만 완전히 소비를 멈추진 않는데요. 필요한 건 아끼되 나를 위한 보상에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예전 불황 때 유행하던 립스틱 효과는 저렴한 사치품을 통해 기분을 푸는 현상이었죠. 하지만 트리토노믹스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건 제품 중심 소비가 아니라 감정 중심의 소비입니다.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이 목표인 거죠. 이 흐름은 사실상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람들은 큰 행복 대신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저트 산업입니다. 초콜릿, 쿠키, 미니 케이크 같은 작은 사치형 간식이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이 늘었죠. 미국 소비자의 90%는 나에게 주는 선물은 초콜릿이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감정 회복의 루틴이 된 건데요. 뷰티 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Z세대를 중심으로 리틀 트리트 컬처가 확산되면서 미니 향수, 한정판 패키지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나만의 리프레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거죠. 요즘 SNS를 보시면요. 한정판 피겨나 굿즈를 모으는 사람들 정말 많죠? 이게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팜마츠의 라부부 피규어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2025년 상반기에만 수천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제품이 인기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희소성과 즐거움, 즉 나를 위한 게임 같은 소비인 거죠. 한국의 MZ세대 역시 비슷합니다. 돈을 아끼되 나의 취향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 세대의 소비 철학인데요. 평일에는 편의점 커피, 주말엔 스페셜티 카페, 의류는 합리적인 브랜드, 하지만 향수나 액세서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해외여행은 미루더라도 가까운 호텔에서 호캉스 한 번은 즐깁니다. 절약과 보상의 균형, 합리성과 감성의 공존, 이게 바로 트리토노믹스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는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감정 설계입니다. 이제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상 경험을 판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 버전이나 한정 패키지로 감성 자극하기, 팝업 스토어나 체험형 이벤트로 경험 확장하기, 오늘 나에게 어울리는 선물 같은 개인화된 제안, 이런 게 바로 트리토노믹스 전략입니다. 가격은 부담 없이, 하지만 감정은 확실하게. 이게 바로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결국 트리토노믹스는 경제학보다 인간학에 더 가까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가격보다는 의미, 물건보다는 기분. 이것이 바로 지금 소비의 기준입니다. 브랜드가 팔아야 할 것은 제품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경험. 그 경험이 바로 트리토노믹스입니다. 지금까지 모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한 모 이슈, 우리 트리토노믹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 국내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주목해 볼 만한 소식 우리 신지원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서울 아덱스 개막과 SK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리밸런싱,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의 1심 무죄 판결까지 국내외 이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 꼭 짚어봐야 할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산업 소식입니다. SK그룹이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의 대대적인 리밸런싱, 즉 체질 개선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설비 등을 정리하고 그룹 차원의 효율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는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재점검하며 딜로이트 안진과 함께 자산 매각과 분할 등 구조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매각이 거론되는 자산에는 SK 에코플랜트와 SK 이터닉스가 보유한 태양광 풍력 ESS 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도 정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SK는 단순한 발전보다는 수소, 생산, 저장, 운반 등 밸류체인 중심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SK그룹은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을 병행 중입니다. SKC와 쿠웨이트 PIC가 합작한 SK PIC 글로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자동차 내장재 원료인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생산하지만 중국산 저가 공세로 실적이 악화해 지난해 526억 원, 올해 상반기에도 3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K그룹은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 비효율 자산을 정리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소식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와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 2025가 어제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데이와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데이로 나눠서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공항에서는 KF-21 보라매, KA-35A 그리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와 에어쇼에 펼쳐집니다. 주말 내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또 43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국민조종사 10기의 체험 비행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비즈니스데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35개국
600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무기를 받아쓰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5대 국방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더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4대 방산 항공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도 첨단 기술력을 총집결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의 한국형 모델 그리고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0.15m급 초고해상도 위성, LRG 넥스원은 KF-21용 단거리 공대용 미사일 철용, 그리고 KAI는 차세대 고속 헬기와 전투체계 NACS, 현대로템은 AI 기반 유모인 복합 전투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전시회는 오늘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이어지는데요. 각국 군 관계자 간회담과 청년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전해진 금융 IT 업계 소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금융사업 전반에 드리워졌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리더십 공백 우려도 해소돼 카카오의 금융사업 전략은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란과 미국의 외교 신경전부터 SK그룹의 산업 재편, 그리고 아덱스를 통한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의 1심 무죄 판결까지 국내외 굵직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축제와 여행지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어디를 소개해 주실지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국의 축제, 맛집,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부산 불꽃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수십만 발의 불꽃,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터지는 환상적인 장관, 벌써부터 설레지 않으신가요? 네,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11월 2일 토요일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초대형 축제로 올해는 불꽃 그 너머의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음악과 스토리가 어우러진 감성적인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관람객들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관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명당으로는 역시 광안리 해변 중앙 구간이 가장 인기인데요. 불꽃이 정면으로 터져서 가장 웅장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으시면 밀락 수변공원도 추천드립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불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해운대 달맞이 언덕이나 황령산 전망대에서도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불꽃이 터지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인파 속에서 제대로 즐기려면 팁이 필요하겠죠? 네, 첫 번째, 미리 도착하기.
불꽃이 시작되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도착하셔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축제 당일은 차량 통제가 많아서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나 광안역에서 도보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료 좌석인데요. 요즘은 프라이빗 불꽃 감상존이라고 해서 테이블과 음료가 포함된 유료 좌석도 운영되는데 티켓 예매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명당 포인트 알고 계시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부산하면 역시 해산물이죠.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곳은 밀락 회센터입니다. 신선한 회, 조개구이, 해산물탕까지 즐기며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데요. 네, 불꽃축제를 전후로 즐기기 아주 딱인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불꽃축제가 매년 열리게 된 배경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부산 불꽃축제는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시작됐고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야간 축제로 자리 잡았고요.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요. 올해 주제는 불꽃, 그 너머의 이야기에는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불꽃축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바로 시민참여 불꽃인데요. 축제 전 시민들이 직접 사연을 보내면 그 사연에 맞는 불꽃이 하늘에 터집니다. 네, 예를 들어 10년 만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는 사연이 선정되면요. 네, 하트 모양 불꽃이 이렇게 터지는 식인데요. 네, 이날엔 청혼 성공률도 아주 높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밤하늘 가득 피어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괜찮아, 이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불꽃이 사라져도 그 잔상이 오래 남듯 이번 가을 부산의 밤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함께 경제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주식시장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김규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4,000피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호실적 전망 기대감 속에서 오전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는 그 상승세가 조금은 꺾였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하며 3,823.8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전거래일 대비 0.37% 하락하며 872.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54억 원, 124억 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홀로 2,11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1,8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7억 원, 598억 원 물량을 덜어내며 지수 하방에 압력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 종목들이 나란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각각 0.6%, 1% 빠지면서 97,500원, 479,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솔루션은 1% 상승하면서 437,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서 현대차는 3%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25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경영진이 미국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약세 보였고요.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4% 가까이 빠지면서 33만 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HLB가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45,8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가남 신약의 임상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파마리서치는 오늘 5.81% 빠지면서 56만 7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재원 아나운서가 특징주를 준비했는데요. 신재원 아나운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죠? 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한미 자동차 관세 인하 기대감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협상 여지가 열려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인하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기준 종가는 25만 8,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네, 특징주 현대차 살펴봤고요. 제가 준비한 저는 이제 카카오를 준비했는데요. 카카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김범수 창업자의 1심 무죄 판결에 21일 장중에 6% 가까운 62,3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안팎의 제한 실현에 먹구름이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며 그룹의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옳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아나운서 다음 특징주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다음은 바이오주 소식입니다. HLB가 가남 신약 임상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HLB가 개발 중인 가남 신약의 임상 결과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에 게재됐는데요. 수술 전후로 리보세라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사용한 결과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되지 않은 채 생존한 기간이 수술 단독 치료보다 2배 이상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HLB의 가남 치료제 상용화 가능성에 한층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가는 15,07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엑시온그룹을 준비했습니다. 이 엑시온그룹이 삼성중공업과의 대규모 공사 계약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전날 엑시온그룹은 삼성중공업과 406억 원 규모의 조기실, 전기실, 남DS 덕트 공사 및 기계실 렉, 폐수, CS 배관, FSF, 폐수 폐액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약 48억 원 대비 842%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27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번 계약이 지난해 매출의 8배를 넘는 대형 수주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대표주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오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미국 증시 반도체 랠리에 힘입은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점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KB증권은 60만 원, 대신증권은 5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으로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며 메모리 시장이 공급자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가는 48만 1,5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흐름을 함께 봤고요. 내일장 흐름을 어떻게 볼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시장의 객관적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사전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소라영 아나운서 준비해 주시죠. 네, 서울 서초구의 한 허거집. 평일 낮에도 문 앞엔 긴 줄이 서 있습니다. 식당 안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서울 서초구의 한 허거집. 평일 낮에도 문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하고 학생들은 쿵푸면 공연을 찍느라 바쁘죠.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무료 네일, 간식, 축하 세레머니까지. 단순한 Z세대들에겐 놀이터이자 문화공간, 그리고 브랜드에겐 감성 경제의 교과서로 불리는 이곳, 바로 하이디라오입니다. 하이디라오의 시작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1994년 중국 수촨성의 한 작은 골목. 그곳에서 장용은 기술자 일을 하다 허거집 하나를 열었습니다. 자본도 없고 특별한 레시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죠. 맛으로는 차별화할 수 없다. 서비스로 승부하자. 손님의 신발을 닦아주고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불편한 손님에게는 음식을 바꿔주며 그는 서비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진심은 입소문이 되었고 하이디라오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장용은 직원에게 권한을 주는 리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이디라오의 모든 직원들은 손님이 불편해 보이면 자신의 판단으로 무료 메뉴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사 승인 없이 말입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하이디라오의 직원 이직률은 10% 미만, 중국 외식업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용은 말했습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손님도 행복하지 않다. 그는 점장에게 매장 수익 일부를 나누어주고 직원들이 제자를 키우면 성과를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평사원에서 CEO로 성장한 양리지안 역시 그 문화의 상징이죠. 하이디라오의 서비스는 결국 사람을 키운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하이디라오의 매장에 가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스바인데요. 20가지가 넘는 재료로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찍어 먹는 게 아닙니다. 맛의 주도권을 손님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SNS에는요, 수많은 레시피가 생겼습니다. 마치 거니 소스, 페이커 소스처럼 아이돌 이름을 붙인 팬메이드 소스가 유행처럼 번졌죠. 하이디라오는 사실상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준 2~3명만 가도 10만 원은 기본인데요. 그런데도 손님은 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곳에서는 경험의 돈을 내는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감정이 회복되는 시간, 즉 트리토노믹스가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맛, 서비스, 공연,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게 모여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소비 경험을 완성시킵니다. 하이디라오의 경쟁력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탄탄한 공급망도 있는데요. 식자재 유통사 슈파이, 양념 전문 이하이를 계열사로 두면서 맛의 표준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전 세계 126개의 매장이 같은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지난해 매출은 8조 원. 이제 허거가 아니라 감정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셈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저가용 허거 브랜드가 계속 늘면서 하이디라오에게도 도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용은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급형 브랜드를 준비하고 필리핀, 캐나다 등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내 두 손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이디라오는 지금도 그의 철학을 가장 생생하게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훠궈는 그저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용에게 훠궈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불황 속에서 웃고 비싸도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맛이 아니라 감동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의 인물로그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아영 아나운서가 준비한 하이디라오 장용 대표의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사 투자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비롯해 각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여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리포트 신지원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신지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자, 먼저 광고 대장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획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조금 달라질 것 같은 캡티브 분위기, 기말 배당카드라는 제목인데요. 귀가 좀 솔깃하시죠? 제2기획은 삼성그룹의 광고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죠.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거의 딱 맞게 나올 걸로 봤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약 4,500억 원, 영업이익은 95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주들이 여전히 마케팅을 조심스럽게 하긴 하지만 디지털 광고나 BTL 같은 비매체 쪽에서도 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북미 쪽도 꽤 잘했다고 하네요. 결국 광고 시장이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공기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분위기가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당인데요. 기말 배당 수익률이 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예금 이자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주가가 쉽게 무너지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주가가 약 2만 원 초반대, 목표가는 2만 6천 원으로 약 3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 PER이 약 8배 정도라 밸류 매력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광고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지만 제2기획은 디지털 전환 효과 덕에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배당도 푸짐해서 지루하지만 든든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크게 빠질 일은 없고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자.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은 그대로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가 2만 6천 원 유지입니다. 제2기획 배당 받고 경기 회복 기다리는 전략. 요즘 같은 시장에선 꽤 괜찮은 접근 같네요. 이번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스코 퓨체엄인데요. 요즘 소재주가 죽었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요. 유안타증권에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확 올렸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중국의 핵심 원자재 보유 기업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아닌 한국이 잡고 있는 핵심 소재인데요.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9,100억 원, 영업이익은 237억 원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시장 기대치, 즉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NCA 출하량은 좀 부진했지만 북미 쪽에서도 가수요가 들어오면서 N86 제품 출하가 크게 늘었고 음극재 쪽도 흑연 기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적자 폭을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단기 실적보다 미래 포지션이에요. 미국이 중국산 핵심 원자재를 계속 제재하고 있죠. 그럼 완성차나 배터리 회사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중국의 대체 공급망, 그 중심에 포스코 퓨체엠이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계약도 시작이 됐는데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글로벌 완성체 업체에 약 6,700억 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단기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주 모멘텀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유안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2천 원에서 무려 22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9만 원대니까 상승 여력이 17% 정도나 남아있다는 건데요. 밸류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핵심 공급망이라는 희소성이 주가를 지탱해 줄 거라는 판단입니다. 요약하자면요. 3분기 실적은 무난했고 북미 수요 확대와 중국 제재 속에서 포스코 퓨체엠의 입지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의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22만 6천 원 유지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요즘 조용하지만 이런 회사가 결국 사이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실적보다 전략이 빛나는 종목. 중국밖에 소재 공급망을 잡은 포스코 퓨처엠. 장기 투자자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콘서트 앨범 MD 세 박자가 딱 들어맞았다입니다. 3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3분기 YG 엔터의 매출은 약 2,100억 원, 영업이익은 34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매출이 150% 넘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봤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살짝 웃도는 수준이에요. 이 실적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바로 블랙핑크, 트레저,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글로벌 투어와 신보 활동이 이어졌고 팬 굿즈와 팝업 스토어 같은 MD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IBK에서는 3분기 MD 매출만 무려 56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연이 많아지니까 티켓, 굿즈, 광고 매출까지 동반 상승한 겁니다. 여기에 빅뱅의 20주년 기념 활동, 그리고 신인 그룹 런칭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단기 실적 반등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성까지 엮인 셈이죠. IBK 투자증권의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12만 원, 현재 주가는 약 9만 원 수준입니다. 상승 여력이 약 33%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약 3분기 실적이 기대를 상회하고 있고 북미 유럽 투어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 추가 상향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YG 엔터는 공연 앨범 MD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진 덕분에 실적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구간에 돌아섰고요. 아티스트 라인업이 워낙 탄탄해서 엔터 대장주 반등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엔터주 중에서 실적 턴이 제일 뚜렷한 곳 YG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IBK의 투자증권 리포트였습니다. 자, 오늘까지 살펴본 제1기회 포스코 퓨처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원 아나운서의 투자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잡박사전 오늘 아나운서들과의 수다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마지막 수다가 남았죠. 네, 오늘 장에 대해 각자 한 줄 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지원 아나운서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원 아나운서. 네, 오늘 반도체 대표주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지원 아나운서의 한 줄 평 함께 해봤고요. 이번에 소라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코스피 4,000피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코스피는 웃고 코스닥은 울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잘 들었고요. 저도 연이은 신고가 행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 코스피가 상승폭을 줄이며 숨고르기 중이긴 하지만 저희 이 상승세가 꺾일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내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뉴욕 증시도 저희 잘 지켜보고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